최근 뉴스를 검색해보면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확 띄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개선, 매매 가격 지수도 상승 반전. 상승 거래, 하락보다 많아졌다. 서울 아파트 1년 만에 상승 반전, 부동산 연착륙 기대감. 그럼 우린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승 거래가 많아졌을까? 왜 올랐을까? 정말 상승 반전한 걸까? 과연 어떤 지표를 바탕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살펴봐야겠죠. 대부분의 기사들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부동산원의 보도자료를 살펴봅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05%로 하락폭이 유지되었습니다. 수도권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 확대, 서울 마이너스 0.01%에서 0.03%로 상승 전환, 지방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 축소,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12%에서 마이너스 0.11%, 8개도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6%입니다. 세종 0.22%에서 0.19%로 주거 환경이 양호한 소담, 다정, 세롬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 반전된 이유는 뭘까요? 주요한 이유로는 역시 금리와 부동산 완화 정책을 들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자 부담 완화에 거래량이 증가한 것,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안정되고 급매물이 소진되자 이전보다 호가를 높인 매물도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 금리 상승세가 일단 멈춘 만큼 거래가 늘고 아파트 값도 바닥을 다지는 상황,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금리를 확인해보기 위해 기사를 살펴보자면 기준금리 동결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초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전날 기준 연 3.71%부터 5.10%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3.97%에서 5.37%로 떨어졌습니다. 올 초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5% 초중반대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1.6%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은 경우 당시 최저금리인 연 5.27% 30년 만기 원리금균 평상환 기준을 적용해도 매월 원리금 166만 원을 은행에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 최저금리인 3.71%가 적용되면 원리금이 138만 원으로 28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이자 부담이 줄자 주택 구매를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거래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 현상이 데드캣 바운스라며 한쪽에선 다른 시선으로 보는 전망도 많습니다. 상승 제한 이유를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어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긴 쉽지 않을 것, 경기 침체, 실질 소득 감소, 역전세난 등을 고려할 때 집값의 의무이자형 회복은 어려울 것, 현재 집값 반등을 이끈 수요는 실수요라 가격 회복에 따라 곧 줄어들 것인데다 전세가 하락으로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 등입니다. 과연 이러한 2차 하락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대전, 세종, 충청권도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 경제적 자유와 은퇴를 목표로 연구하는 분양기획자 채널 알포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3월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세종 아파트값 87주 만에 반등, 충청권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 세종시 깜짝 반전도 등등.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지표도 확인해야겠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도별 변동률 통계표로 보는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23년 들어 상승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작게나마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살펴볼까요? 서울과 세종만 플러스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은 0.05%에서 0.05%, 정주 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일부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폭 유지라고 합니다. 거래량도 살펴봐야겠지요.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보실게요. 바닥을 찍고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시 아파트 동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는 최고가 순위로 본 대장 아파트 시세 추이.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단지로 본 시세 추이. 세 번째로 최근 하락 아파트로 본 시세 추이 순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최고가 순위 아파트 단지 알아볼까요? 우선 아시를 통해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찾아봅니다. 최고가 순위로 보시면 2021년 입주한 어진동의 중흥 S클래스 센텀뷰가 1위입니다. 올 4월 직거래로 22층이 9억에 거래되었고 5층이 14억 2천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시 5월에 3층이 14억 2천에 거래되었는데요. 최고가입니다. 세종시를 대표하는 아파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랜드마크적인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커튼홀을 적용해서 독특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총 576세대, 최고 42층의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정부 세종청사와 나성동과 가까워 입지도 좋아 보이고요. 나성동 아파트들과 함께 대장 아파트로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2위는 2021년 입주한 나성동의 나리째 1단지 세종리더스포레입니다. 세대수는 343세대, 최고 37층의 주상복합입니다.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월에 44평형이 최고가 13억을 찍었습니다. 위 두 단지들은 입주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시세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나성동의 신축들은 앞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면 대장 아파트로서의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가장 거래가 많은 단지 1위는 다정동의 가온 1단지 힐스테이트 세종이차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이 단지는 총 1631세대로 2018년 입주했습니다. 24평 먼저 살펴보면 지난 3월 3억 8천만원 저점 거래 이후 상승 거래가 꽤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평수도 살펴보면 상승 거래 또는 반등 후 하락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혼조세라고 볼 수 있겠죠? 2위는 중촌동의 가제 5단지 세종엠코타운. 총 1940세대의 대단지이고 2014년 입주했습니다. 24평은 최고 5억 9,700만원까지 찍었다가 최저 3억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최근 상승 거래로 4억대를 회복 중입니다. 33평형도 반등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락 거래도 살펴봅시다. 아시를 통해 최근 일주일 거래 중 하락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를 찾아봅니다. 그 첫 번째는 25평형이 최고가 대비 44% 하락한 3생활권인 보람동의 호려울 1단지 대방입니다. 2017년 입주한 12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년 11월 최고 8억 4,500까지 찍었지만 22년 이후로 4억대 중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로 볼 단지는 33평형이 최고가인 7억 4,500에서 43%가 하락한 한솔동의 천마을 5단지 푸르지오입니다. 이 단지가 2012년 입주로 벌써 만 10년이 넘어가네요. 그래프 보시면 4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매물 포지션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 아파트 지인에서 제공하는 시세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곡선 위에 위치한 약간 옅은 파란 점들이 매물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확연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종 아파트 시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회복세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가운데 자세히 전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입지에 따라 최근 급매 아파트들이 소진되면서 반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단지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올 하반기에도 드라마틱한 상승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 역전세 등등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자세하게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